오늘 인천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토장이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 당선되고 나가지고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시장을 그만두시기 전에 약속했던 서울의 동부 가선도로 한 차선 늘리는 거 13년 만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됐는데 13년 만에 개통식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무슨 선심성 사업이나 이런 걸 했지만 정말 서울의 미래를 바라본 인프라의 확충 같은 것들은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삼중고를 물려받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아주 나쁜 성적표를 물려받았습니다.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고 있고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이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거시기 역할을 하는 바람에 언제 전세 대란이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삼중고, 부동산 얘기, 민생 얘기.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들을 뒤집거나 혹은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지 그게 오늘 워크숍에서 성토장이 좀 됐어요. 예, 그렇지요. 근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을 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좀 무리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을 했고 결국은 실패했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고 부동산 정책을 갑작스럽게 도입을 해서 그거 역시 전세 대란이라든가 주택급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보면 그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게 그 400조 이상의 국가 빚을 늘려놨고 그다음에 그 가계 부채도 1,800조나 되잖아요. 예.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돈 풀었던 것들을 미국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 대외적인 영향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모두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국장 말씀은 기본적으로 큰 틀의 방향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동의하면서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이게 모든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다 하는 것과 그런 거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추가를 하면은 고유가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고유가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게 더 크게 미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전을 가동했으면 에너지 비용이 떨어졌을 텐데 고유가 시절에 우리가 지금 가스나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 기회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딛고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성토장을 방불케 한 국민의힘 워크숍이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3년 전 사건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여러분도 기억을 되돌리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이 이뤄졌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년 전 단국대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는데 2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정업 변호사님. 그 대자보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 그때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시진핑 주석 앞에 무릎 꿇은 듯한 이거를 그 대자보입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고요. 풍자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대자보 자체가 범죄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그 기소한 게 바로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인데
대학이라는 데는 누구나에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일반 공중들이. 따라서 저는 개인의 어떤 집도 아니고 대학에다가 이게 그 대자부처에 들어간 걸 건조물 침입으로 이게 그 기소하고 처벌한 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정치 편향적인 저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행스럽게도 이게 그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 학생은 이제 그 신전대협 소속으로 옛날에 전대협은 좌파 운동권 단체였잖아요. 예. 이번에 신전대협은 우파 단체인데 따라서는 처음부터 이게 대통령을 비판한 이런 게 괘씸죄로 기소되고 1심에 50만 원 처벌됐는데 이번에 그 항소심에서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필 규정에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뒤집힌 판결 1심, 2심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